아픈데 그럼 어디 붙여요? 쪽에 붙이는 게 오히려 좋아요. 아니 난 이걸 왜 이제 알았어. 안녕하세요. 고품격 건강 스몰토크 살롱드팟 호스트 박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룹약사 박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우리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예, 약사님도 운동을 하고 저도 이제 운동을 하고 근데 우리가 과연 제대로 맞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세도 우리가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자세 교정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 거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쩔 때 너무 오랫동안 서서 녹화를 하면 허리가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 혹시 잘못 써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힐 때문에 그런가?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어렵게 이분을 모셔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니 물리치료사로 얼마나 오래 하신 저는 거예요? 올해 12년 차 됐고요. 아이고. 네. 물리치료사 하면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우리가 몸에서 구조나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통증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관절에 이제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회복시켜 드려서 일상생활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게끔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리치료라는 것도 그런 개념이고 도수치료라는 것도 그런 개념으로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리치료만 받았던 것 같은데 저는 도수 치료를 예전에 한번 받아봤어요. 막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우. 허리가 안 아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아니 고등학생은 10대 때인데 도수치료를 받았어요?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셨네. 그럼요. 아, 그 차이가 궁금하긴 해요. 이게 그쵸? 똑같은 건지. 네, 어때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비슷한 개념인데 차이가 있긴 있겠죠? 우선 좀 다르게 보면 안 되는 게 물리치료라는 영역 안에 도수치료가 포함되어 있는 아. 거거든요. 물리라는 말이 어쨌든 이제 에너지를 전달해서 몸이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치료인 건데 네. 그걸 이제 전기로도 할 수 있고 열로도 할 수 오, 있고 맞아요. 이제 아이스 이제 냉치료로도 할 수 있고 나 다 해봤어. 아, 진짜요? 어, 정말.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도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치료를 이제 도수치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정리가 잘 되죠? 와 진짜 맞아. 처음 알았어요. 맞아. 그래서 치료사님은 주로 어떤 운동 하세요? 저는 웨이트 조금씩 깔짝깔짝하고 웨이트 하시고. 네. 예. 필라테스도 할 때도 있었고 네네. 최근에는 이제 주로 하는 건 골프 그리고 농구 이런 거 좀 하고 있어요. 골프 하면은 약간 허리나 이런 데 안 맞아요. 좋다는 얘기 저 있잖아요. 그 질문 하고 싶었어요. 제가 골프를 정말 어린 나이에 3년, 4년 막 했었는데 전 사실 그 후회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몸을 양쪽 방향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계속 허리를 해서 그때 저는 좀 많이 허리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골프라는 운동이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좀 많은 요소를 갖고 있는 운동이긴 한데 네. 저는 골프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도대체 왜 아픈 걸까 네. 좀 궁금해서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아, 시작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되게 독특해요. 왜냐면 내가 해봐야 이제 어디가 아픈지를 네. 아니까. 와.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발생하는 통증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얻었던 저만의 깨달음은 네네.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근데 또 골프를 치면서 또 마음을 이렇게 욕심을 비우기가 그러니까. 정말 그게 어렵죠. 쉽지가 않잖아요. 진짜 어렵죠. 예. 네. 레슨을 받아서 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네. 움직임을 통해서 통증이 일어나지 않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생각해보면은 그 골프 프로 선수들이 다 허리가 안 좋은 건 아닐 테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쪽으로 만약에 100번을 연습했으면 반대쪽으로도 맞아요. 20번, 보강할 30번 수 있는 보강을 움직임이나 운동을 해주죠. 예. 아니 그래서 저도 뭐 골프도 해보고 이제 다른 운동도 해보다가 이제 필라테스를 이제 하게 된 건데 저한테 맞는 운동인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근력을 좀 높이려면 웨이트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보긴 했는데 저도 맨날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나한테 맞는 운동인지 아닌지를 좀 찾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내가 유연성이 좀 부족하고 탄력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예, 뻣뻣한 분들 있어요. 네. 뻣뻣한 분들.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필라테스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히려 뻣뻣하니까.
반대로 유연성이 많은 만큼 사실은 몸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력이 좀 부족하다거나 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력을 조금씩 잡아 나가고 상쇄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예. 해주는 게 좋은데 원래 사람이라는 게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유연한데 근력이 부족한 편이에요? 아니면? 저는 진짜 뻣뻣한데 근력은 조금 날 때부터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이 필라테스 하는 필라테스를 거죠? 해야 되는데 전 필라테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웨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다니까. 저는 거꾸로 발레 할 때도 유연성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네. 그 대신 약간 불안정하고 근력이 딸리긴 해요. 그럼 저는 웨이트를 했어야 되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을 왜 치료사님 이제야 만났어 우리가. 왜 이제야 만났어요? 궁금한 게 또 있는데 네. 운동하고 나서 그 다음날이랑 다다음날 근육통이 오면 왠지 근육이 생기는 느낌이고 예, 예, 이러잖아요. 근데 근육통이 있는 게 진짜 그 근육이 생기는 거랑 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어떤 분은 그걸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해서 이게 쾌감으로 이게 내가 근육이 맞아.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통증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픈 건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걸 자기가 즐기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네, 기준을 맞아요. 모르겠어요. 맞아, 예. 근육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막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근육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제 아픈 부위였던 경우는 이거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스쿼트는 하체 근육과 네. 엉덩이 근육 그 근육들이 주 타겟이 되는데 그 타겟을 목적으로 이제 운동을 했는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파요. 근데 그걸 근육통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잘못 운동한 거죠. 네, 제대로 된 타겟이 맞춰지지 않은 운동이 되는 네, 거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근육통이라고 볼 수 없고 통증이 지속되면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이걸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약사님 운동하면서 좀 먹으면 좋은 영양제 있으면 약사님 좀 추천해 주세요. 운동할 때 보통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잖아요. 근데 유산소 운동을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네. 그 활성산소라는 거는 우리 세포의 노화를 일으키는 아주 안 좋은 물질이거든요. 그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네. 비타민 C. 또 제가 비타민 C 엄청 좋아하는 거 많이 아시죠? 6,000cc씩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비타민 C를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가성 비타민으로 알약으로 되어 있는 건 유한 비타민 C. 이게 진짜 저렴하고요. 아니면은 가루약으로 엘리나 C라고 이거는 물에 타가지고 그냥 조금씩 먹으면서 보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력 운동 하신 분으로 좀 추천을 드리자면은 근력 운동 하면은 간에 좀 무리가 가거든요. 아, 예. 그리고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근육도 잘 안 생기고요. 그래서 비타민 B나 아니면은 밀크시슬 그 실리마린 아시죠? 예. 외유내간 뭐 아니면은 액티리버 모닝 이런 제품들이 약국에서 파는 거고요.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약품에서 나온 BLB정 이런 게 육체 피로에 도움이 되는 활성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성분들을 좀 보충하는 게 근육이 붙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캡처각이네요. 캡처해서 이걸. 네, 좀.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니 그리고 카페인 섭취 커피를 좀 마시고 하면은 운동 효과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고 이런 분들이 꽤 계시던데 그거 네. 맞아요? 저도 보통 커피를 마시고 시작을 하거든요. 오. 왜냐면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커피 마시고 하면 운동 잘 돼요. 그래요? 왜 더 좀 활력이 좀 올라오나요? 그거를 약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우리가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좀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데노신 수용체에 아데노신이 붙으면서 네.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카페인이랑 아데노신이랑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데노신이 붙어야 되는 그 수용체에 카페인이 달라붙어서 네. 아데노신이 못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데노신의 그 피로감 느끼는 그 신경 전달을 못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덜 각성 피고- 효과. 아. 그래서 운동도 잘 되고 통증도 줄어들고 피로감도 좀 줄어드니까 오. 평소보다는 운동이 더 잘 되는 효과. 그러면 커피를 저처럼 즐겨 마시지 않는 사람, 또 커피 못 드시는 분은 대체할 만한 게 있어요? 보통 카페인 못 드시는 분들이 드실 수 있는 게 아르기닌 성분. 아르기닌을 먹으면 이제 혈관 내피세포에서 일산화질소가 작용을 해서 혈관을 약간 이완시킵니다. 네. 근육에도 혈류가 많이 공급이 되면서 운동 효율을 좀 높일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문제는 카페인
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 아르기닌에도 예민한 경우가 있어서 아, 그래요? 너무 두근거린다 아니면 잠 안 온다 이런 분도 아. 가끔 계셔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 정말 출근하려고 옷까지 다 입고 패딩까지 다 입고 너무 멀쩡히 있다가 엄마 다녀올게요 라고 숙이는 순간 찌리릿 하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정말 갑자기. 그러니까 누가 정말 나를 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해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사람들 얘기가 혹시 디스크일 수도 있다. 보통 디스크가 터졌다라는 맞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 병원을 무조건 가봐라 이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저는 다행히 디스크는 아니었는데 네. 병원에서는 정말 더 큰 환자들을 막 치료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이런 소소한 것들을 좀 여쭤보기가 어려웠었어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는 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문제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숙일 때 허리만 숙여지는 게 아니라 등도 숙여져야 네. 되고 고관절도 같이 접혀야 되는데 네. 허리 주변에 인접되어 있는 관절들이 움직임이 떨어지면 허리를 과하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아, 네. 거기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으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도수 치료를 통해서 인접 관절들의 움직임을 개선을 시켜주고 네. 그런 다음에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은 이제 허리 주변으로 이제 속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코어 운동 같은 거를 아. 같이 이제 진행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그러고 보면 진짜로 수술 치료, 비수술 치료 이렇게 디스크 광고하는 병원들이 되게 그쵸.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디스크 종류에 따라서 자가 치료도 가능한 그런 정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디스크를 좀 딥하게 보자면은 한 4단계로 네. 증상이나 이제 좀 형태가 좀 나눠지는데 젤리 같은 물질이 있고 그 젤리를 덮고 있는 좀 딱딱한 물질이 있어요. 네. 근데 젤리가 살짝 그 딱딱한 물질을 좀 밀고 있는 형태가 팽윤인 거고 네. 그건 이제 디스크 1단계. 네.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지금 다 갖고 있는 음. 경우이고요. 그 딱딱한 물질을 조금 더 밀어서 딱딱한 물질도 같이 볼록 튀어나오는 경우를 예. 돌출이라고 얘기를 그게 해요. 2단계예요. 네. 2단계부터는 그 튀어나온 부분이 지나가고 있는 신경을 건드리면 좀 더 통증이 발생을 할 수도 네.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그 딱딱한 물질을 더 밀어서 네. 그 젤리 같은 물질이 조금씩 튀어나오는 새 나오는, 새 나오는. 뚫고 튀어나오는 걸 이제 탈출이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통증이 심한 경우이고 사실 수술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따지기 시작하는 네.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젤리 같은 물질이 너무 튀어나와서 그게 분리가 돼서 나타나는 분리가 돼서 그게 돌아다니는 거 주변으로. 그러면 듣기만 해도 그때는 거의 수술을 해야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체 근력이 갑자기 빠지게 되고 또는 대소변 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젤리가 돌아다니면서요. 네, 좀 오.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MRI나 CT 촬영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흘러나왔는가 예. 그거를 보고 판단해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소연님은 아마 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가 아, 아니었을까? 저는 뭐 디스크가 아니었어요. 아, 다행히. 다행이다. 아니었다니까 왜 자꾸 왜 자꾸 디스크 만들어요? 나 아니었다고. 우리가 늘상 좋다고 생각해서 한 운동인데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제 치료사님 경험하신 것 중에 이게 좋다고 알고 있지만 아니다라고 했던 거 혹시 있나요? 우선 이거를 좀 구분을 잘 지어야 하는데요. 거북목이 있고 일자목이 있고 일자목에서 더 변형된 역시자목이라는 목이 있어요. 네. 거북목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앞으로 나온 상태가 머리가 거북목이기 빠진 때문에 상태. 그런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턱 당기기가 좀 괜찮기는 그쵸, 하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내가 이렇게 빠져나온 것처럼 느껴졌지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거북목보다는 일자목이나 역시자목인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일자 형태는 원래 이제 C자 형태의 커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커브가 줄어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줄어든 상태에서 내가 턱을 당기게 되면 더 반대로 꺾이게 되는 네. 역시자목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턱을 당긴다기보다는 좀 더 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동작들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천장을 어느 정도 봐요? 이 정도 봐요? 아니면 더 높게 봐요? 우리가 보통 대부분 휴대폰을 하거나 뭐 이런 대본을 이 보거나 정도 보죠, 이 정도. 네, 예. 그걸 반대로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의 뒤로 젖히는 동작들을 아. 자주 해주는 게 좋고 만약에 이렇게 뒤로 젖혔는데 목 뒤가 아픈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아파요 저. 그러면 이미 일정 부분 일자목이나 역시자목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천장 보지 마요? 어떻게 그래서 해요? 그런 경우에는 네.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잘 만나셨네요. 다행이다. 네. 잘 만나셨어요. 우선은 목을 뒤로 젖힐 때 네. 그냥 젖히면 약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네. 상체도 같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거든요. 네, 턱만
턱만 이렇게 맞아. 올려요. 그러면 턱만 그래서 그거를 양손을 포개서 네. 가슴을 이렇게 딱 대고 얹어요. 예. 얹고 살짝 압박을 주고 네.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내리면, 예. 그러면 상체는 좀 고정이 되는 네, 상태고 내리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천장을 바라봐주면 음. 목 뒤보다는 앞쪽이 당겨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때요? 덜 아파요? 어때요? 야, 이제 양쪽이 다 맞아요. 좀 더 고정을 확실하게 하고 봐봐. 거기에서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해서, 아니 이렇게 해서 이거를 눌러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턱만 턱을 좀 더 천장방향으로 쭉 보내주세요. 어때? 이거 진짜로 앞에만 아파요. 어. 앞에만 당겨. 그죠. 앞에만 네, 당기죠.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목 아. 앞쪽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거거든요. 예, 그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왜냐면 아까 핸드폰 하면 계속 여기가 이렇게 짧아지는 어. 거예요. 예. 근데 아. 턱을 당기면 또 거기가 좀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턱 당기는 것보다는 좀 더 뒤로 젖혀질 수 있는 그 상태로 좀 유지했다가 천천히 돌아오고를 유지는 얼마? 한 10초 해요? 10초 정도 하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아. 5초 정도만 유지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어깨도 맞아. 사실 우리 약사님 들고 다 이렇게 어깨 이거 지금 휴대폰이 문제가 아니라 어깨 자체가 이제 말렸다는 표현으로 하는데 이런 애들도 그냥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 있으면 이게 교정이 될까요? 이게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깨는 원래 30도 정도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네. 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어깨가 말렸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펴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저예요. 근데 말린 줄 알았어요. 저예요. 나도. 제가 그렇게 과도하게 핀 것 같아요. 어깨가 말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어깨 앞쪽에 있는 가슴 근육이 짧아져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뒤로 젖히게 되면 네.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늘어난다기보다는 그걸 어깨를 펴므로써 가슴이 살짝 앞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돼요. 이 근육을 늘린다기보다는 네. 척추를 그냥 앞으로 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육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고 네. 뒤쪽에 있는 날개뼈 안쪽 부분만 자꾸 너무 아파. 일을 하는 거예요. 전 너무 아파요 거기가. 그래서 막 마사지 받거나 안마할 때 막 거기만 유독 세게. 물론 풀어주는 것도 분명히 도움은 되겠지만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가슴을 너무 앞으로 내밀지 않아야 된다. 아, 네네. 앞으로 내민다기보다는 살짝 들어주는 정도? 네. 쭉 정면을 바라보게끔 네. 들어주는 정도만 세워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게 좋아요. 의자에 그냥 앉아서 간단하게 좋아요. 하시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자, 팔을 이렇게 딱 펼쳐주고 네. 반대손으로 이쪽에 겨드랑이 주변에 있는 가슴 근육을 이렇게 움켜쥐는 거예요. 네. 일단 그 근육을 좀 풀어주시기만 해도 좀 도움이 될 텐데 아. 여기에서 들고 있었던 팔을 내려놓고 네. 대각선 방향으로 쭉 펼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도 잡고 있는 손으로 근육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꽉 쥐고 내렸다가 쭉 펼쳐주면 아. 그 근육이 좀 아픈 느낌이 들 네네네네네. 거거든요. 마사지도 되고 스트레칭도 되는 동작으로. 아까 그 날개죽지라고 하는 그런 날개뼈가 좀 덜 아픈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깨가 말린 분들은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네, 근데 그걸 진행을 하려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충분히 늘려주고 운동을 해주는 게 좋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등 운동할 때 막 이런 동작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이게 하다 보면 과해져가지고 팔꿈치가 너무 뒤로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어깨가 오히려 더 말리거든요. 네. 그러면 어깨 쪽에 오히려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팔을 밑으로 내린다기보다는 네. 위로 올린 상태에서 뒤집어주는 동작들을 아. 많이 해주면 좀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잠깐만 이렇게 해도 엄청 시원해서 갑자기 안마 의자 있잖아요. 요즘에 기능이 정말 많아가지고 많아요. 보면은 막 이걸 사야 되나 막 이런 저 생각 이번에 들어요. 그 세라젠 네. 그걸 저희 엄마 아빠 선물을 드렸거든요. 최고의 효도 선물인데 아니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요. 네, 가자면 너무 시원해요. 네, 어깨랑 목이랑 싹. 목이랑. 너무 시원해요. 아니 그럼 이런 개념은 어떻게 홈트처럼 집에서 네. 할 수 있는 물리치료 개념인가요? 어때요? 물론 허리나 목,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이완을 시켜서 그 부분의 통증을 줄여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원인을 치료해 주진 못해요. 그래. 네, 잠깐은 이제 좀 시원해지고 풀린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궁극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네. 그때뿐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나 예. 이렇게 좀 풀어주는 걸로 내가 그게 현상 유지가 된다면 네. 그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 치료는 안 되지만 우리가 릴렉스, 그렇죠. 맞아요. 약간 네, 그냥 맞아요. 온천 가고 막 사우나 가고 네, 이런 맞아요. 느낌 정도. 맞아요. 릴렉스 네. 그 기분이 정도의 좋은
이런 정도. 효과는 있다. 아, 그렇네요. 아니 이번에 제가 허리가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제 엉거주춤 막 다녔잖아요. 근데 다리에 쥐까지 난 거예요. 또 막 아버지가 와서 막 만져주고 막 이랬는데 아버지가 파스 있잖아요. 네. 이 어른들 분이 동전 파스 같은 파스를 이 지나는 데다가 발바닥에 여기 파스를 붙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했더니 어르신들끼리 주고받는 그 문자 톡방에서는 아주 파스가 만병통치약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데나 붙여도 손해 날 건 없다. 아버지의 말씀은 그러시는데 어때요? 아, 파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보통 소염 진통제 이렇게 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은 멘톨 성분이 들어가서 좀 시원한 느낌이 나거나 뜨거운 느낌이 나는 이런 성분이 있어요. 파스 살 때 있잖아요. 핫, 맞아요. 쿨, 그 써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조금 붙이는 상황이 다르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네. 어디 딱 타박상 때문에 네. 부어오르거나 네. 이럴 때는 딱 시원하게 그 쿨파스 네. 소염 진통제 성분이 안 들어가 있더라도 그걸 붙였을 때 부종이 가라앉는 이런 네.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좀 만성적으로 근육도 있고 허리가 막 아프고 막 우리 음, 어머니도 막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소염 진통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더 낫기는 하죠. 아. 그래서 그 지금 듣고 보니까 소염 진통제 성분은 네. 결국에 그 염증 물질을 줄이고 진통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소염 진통제 성분이 들어간 파스 종류는 붙여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요. 그러면 소염진통제에 있는 파스를 수년간 이제 어머님들만 10년씩 15년씩 붙여도 상관없어요? 이게 국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먹는 거는 우리가 전신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부작용이 우려가 있는데 네. 파스는 이 부분에만 약간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효과가 있고 아니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파스를 붙이려고 하는데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 혹시 있어요? 뭐 눌러서 제일 아픈데 해야 돼요? 이게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럼 네. 무릎 아픈 부위에 그냥 냅다 네. 붙여버려요. 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쨌든 혈류에 흡수가 돼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혈관이 좀 많이 지나가는 부분에 붙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무릎이 아픈데 그럼 어디 붙여요? 무릎 뒤에 오금 쪽에 붙이는 게 오히려 좋아요. 아니 난 이걸 왜 이제 알았어. 근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뒤에 그렇게 붙인 분 보셨어요, 치료사님? 많진 않죠. 그쵸?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저희 않아요. 아니면은 그 반으로 잘라가지고 무릎 튀어나온데 옆쪽 있잖아요. 온폭 패어진 그렇죠. 거.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랑 여기에 붙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붙여도 그쪽도 이제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럼 허리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 허리 많이 붙이잖아요. 이렇게 척추뼈가 있으면 네. 그 옆쪽으로 붙이시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알아도 도움이 이런 많이 것만 되죠. 알아도 도움이 네. 엄청 많이 되죠. 맨날 파스를 사서 그렇게 잘못 붙였으니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런 자세를 많은 이들에게 강요해 왔어. 그 자세가 최악입니다. 가정용 물리치료기도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효과가 좀 어때요? 효과가 어머 네. 스트레스받아.